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전기전자 기초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 구성 요소, 즉 전자 부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품인 저항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회로 관련 교재에서도 거의 한 반 가까이를 저항만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갖고 해석을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항. 저희가 이제 똑같은 말로다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항체로다가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똑같이 그냥 저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영어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맨 위에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레지스턴스, 이거는 저항이 저희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런 성질을 갖다가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레지스턴스의 단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저항의 단위, 오음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기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전자 부품,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자 부품을 갖다가 레지스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항은 두 개의 단자를 갖고 있는 소자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면 두 개의 단자를 갖는 수동소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수동소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단자를 갖고 있는 소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단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항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 PCB에 실장되어 있는 저항이 나타나 있는데, 자, 저항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다리가 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을 갖다가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자. 그래서 두 개, 양쪽 방향으로 하나씩 두 개의 단자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단자를 가지는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단자 구별이 없습니다. 단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연결할 때 단자가 바뀌어서 연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때 굳이 주의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단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체의 색띠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몸체에 색띠가 있습니다. 이 색띠를 이용해서 저항값과 오차를 갖다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 다 이렇게 색띠가 표시되어 있는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저항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색띠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저항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몸체에 있는 색띠를 갖고 저항값과 그 다음에 이제 오차,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오차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다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 저항에 있는 색띠로 사용하는 색이 총 10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백색까지 총 10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색에 0부터 9까지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띠, 저항 몸체에 있는 색띠를 보고 저항값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색이 어떤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값을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 같이 색띠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5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색띠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보시면은 한쪽에 금색이나 은색이 옵니다. 은색이 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금색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요 금색이 오차를 표시합니다. 톨러런스.
저희가 저항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ohm짜리 저항을 만든다 그러면은 오차가 하나도 없이 딱 정확히 100ohm짜리 저항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저항이 갖고 있는 그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게 여기 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색이 오는 경우에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 저항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은색이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짜리 오차를 갖고 있는 저항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차 부분, 금색과 은색이 있는 오차 부분을 저항의 맨 오른쪽으로 가도록 지금처럼 그림처럼 배열을 해놓고 앞에 3개 있는 색띠를 갖고 그 저항이 갖고 있는 저항값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색띠에 해당하는 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색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갈색이니까 자, 갈색에 부여된 숫자가 1입니다. 자, 1 내려오고 두 번째가 검정입니다. 검정이 0이죠. 그래서 1과 0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10의 자리수.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색띠에 해당하는 수만큼 앞에 그 10의 자리수 뒤에다가 0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빨간 색깔, 즉 적색이 왔기 때문에 2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색띠가 표시하는 10의 자리수, 즉 10에다가 뒤에다가 0을 갖다가 2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다 오음으로 읽습니다. 오음. 그래서 1000오음이 되겠습니다. 1000오음. 자, 여기 뭐 1kΩ으로 바꿨는데 이런 킬로나 뭐 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1000오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 오차를 갖고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저항이 어떤 그 1000오음을 나타내는 저항통에 들어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오음이니까 1%가 15오음이 되겠죠. 자, 15오음이 되기 때문에 50오음, 1000오음보다 55오음이 작은 저항도 1000오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1000오음보다 55오음이 큰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955오음부터 1055오음까지를 갖다가 1000오음으로다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위치에 뭐 금색과 은색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10가지 색을 이용해서 그 저항값을 갖다 표시하는 방법을 갖다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몇 가지 그 저항 사진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구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오차 부분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저항을 갖다가 꼽아놓고 사진을 촬영해 봤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색띠가 빨간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약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놓고 저항값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과 검정입니다. 빨강이 앞에서 2였고 검정이 0입니다. 자, 그러면은 20이 그대로 내려오고 세 번째 색띠가 갈색입니다. 자, 갈색이 1이니까 25오hm 뒤에다가 0을 하나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오hm. 자, 그 다음에는 갈색, 검정, 초록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갈색이 1이고 검정이 0입니다. 그래서 10이 내려올 거고 10. 그 다음에 세 번째 색띠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이 5입니다. 5. 자, 그러면 10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갖다가 5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가 될까요? 100만 오음이 되겠습니다. 100만 오음. 그래서 뭐 1메가 오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메가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백색, 갈색, 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색에 부여되어 있는 숫자가 9고, 자, 그 다음에 갈색이 1입니다. 자, 그러면 91이 그대로 내려오고, 세 번째 색띠가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은 0입니다. 그럼 앞에 91이라는 숫자 뒤에 붙는 0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91오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색, 검정, 주황 색깔. 갈색, 검정이니까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갈색, 검정은 1과 0 해서 10이 되겠습니다. 10이고 세 번째 색띠가 주황이니까 주황에 부여된 수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뒤에다가 0을 3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오음이 되겠습니다. 만오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색띠를 보고 저항값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저항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고정 저항과 가변 저항으로다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정 저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항값이 그 저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기호로 보시면은 자,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고정 저항을 나타내는 회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색띠가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고정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은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항값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가변 저항의 사진을 갖다가 첨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단자가 이제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이제 요런 그 양쪽에 이런 선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자가 지금 3개, 다 3개짜리만 지금 찍어놨는데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변 저항을 갖다가 표시하는 회로 기호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저항 표시가 있습니다. 아까 고정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표시에 자, 약간 사선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선 방향으로다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값을 가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2개 있는 저항값을 가변할 수 있는 자, 이런 가변 저항도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자가 3개가 있는 자, 이런 가변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돌리면 저 가운데 핀이 되겠는데 다음 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좌우로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변 저항을 레지스터 트리머 또는 뭐 베리어블 레지스터 그다음에 뭐 포텐시오메타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가변 저항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단자 2개짜리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다가는 레스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자 3개짜리를 갖다가 포텐시오메타 전위차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회로의 심벌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고정 저항과 가변 저항으로다가 분류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 가변 저항 중에서 포텐시오메타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전위차계가 되겠습니다. 단자 3개짜리. 자, 뭐 다른 말로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 경우 아래 보시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지스터 트리머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포텐시오메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포텐시오메타 사진을 갖다가 이제 몇 가지 좀 찍어봤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 2개는 동일한 포텐시오메타 앞면과 그 뒷면을 갖다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사진 좌측 사진에 여기 우측 부분을 살짝 보시면은 10K라고 되어 있습니다. 10K.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단자에다가 A, B, C라는 이름을 갖다 다 붙여놨는데, A하고 C 사이, 요 지금 포텐시오메타를 나타내는 회로 기호로 봤을 때, A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이 10kg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00ohm이 되겠습니다. 10,000ohm. 자, 요 전체가 10,000ohm이고,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돌리면, 자, 요게 A 쪽으로 움직였다가 B가 C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저항하고 B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을 더하면 여기 지금 마킹되어 있는 전체 AC 사이의 전압 10k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10kΩ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부분을 이제 돌려서 B의 위치를 갖다가 A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C 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바퀴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한 바퀴밖에.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위쪽에 약간 황금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갖다가 연결해서 그 드라이버로 돌려서 역시 똑같이 B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리는 동안 B의 위치가 A부터 C까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바퀴를 갖다가 그 돌릴 수 있는 그 조정하는 그 포인트가 한 바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바퀴를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포텐시오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에서 10kΩ이 다 변하기 때문에 조금만 돌려도 저항값이 크게 변할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턴을 갖고 있는 10바퀴를 돌려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포텐시오메터라고 하면 지금 전체 저항값이 20kΩ입니다. A하고 C 사이의 저항값이 20kΩ인데 20kΩ이 10바퀴를 돌리는 동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항값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고정 저항에서 그 단자 구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가변 저항도 똑같습니다. 단자가 3개지만 단자 구별은 없습니다. 대신에 A에서 C를 갖다 연결하느냐, C를 A 쪽에 바꿔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요 B의 위치가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20kg, 10kg는 AC 이 전체의 저항값을 표기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돌리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돌리면 가운데 단자에 있는 요 B의 위치가 A 쪽으로 갔다가 C 쪽으로 갔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 전체가 10kΩ인데 요 3개의 단자를 다 사용하지 않고 A하고 B만 회로에다가 연결했을 경우에 자, 요 가운데 부분을 돌리면 A 쪽으로 가면은 A 쪽으로 가서 완전히 붙어버리면 저항값이 0이 될 거고 자, 오른쪽으로 더 점점 이동해서 B가 C의 위치까지 오면은 전체 저항 10kg가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10kg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으로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개 단자를 갖다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갖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텐시오메타라고 전위차계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전압을 가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저항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항 몇 개를 갖다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다 저항값이 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요 3가지 그 저항의 색띠가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이 다 같은 저항이 되겠죠. 자, 근데 저항값이 다 같은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서로 다른 그런 저항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항의 요 크기는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저항을 갖다가 물이 흘러나오는 파이프의 그 직경으로다가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직경이 크면 물이 더 잘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프의 직경이 작으면 물이 잘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값이 같다고 봤을 때 결국은 파이프의 직경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보시면 나올 텐데 전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바뀌면 동일한 저항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저항값에 따라서. 자, 그때 더 적게 흐르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경우 파이프의 재질이 약한 거로 되어 있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물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파이프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압력을 갖다가 그 파이프의 재질이 견딜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견디면 파이프가 터져버릴 겁니다. 중간에. 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그 저항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똑같은 저항이지만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경우, 즉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그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저항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뭐 저항의 그 정격, 전력이라고 이제 보통 표기가 되는데, 그래서 뭐 4분의 1와트, 8분의 1와트, 2분의 1와트, 뭐 2와트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저항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동일한 직경을 갖고 있는 파이프지만 파이프의 재질이 튼튼하다. 그래서 더 많은 전류가 또는 더 많은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부가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제가 이제 표기해 놓은 그 글을 갖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물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물의 높이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자, 파이프가 그 수조 바닥면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파이프의 직경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저항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다 똑같을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똑같을 건데, 왼쪽에 있는 경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하고, 자, 오른쪽에가 물이 더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의 높이가 전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바깥으로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밀어내는 힘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왼쪽보다. 그래서 똑같은 직경의 파이프지만, 즉 똑같은 저항을 갖고 있는 그 저항이지만 단위 시간 동안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좌측보다 우측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위에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항값은 같은데 요 파이프의 재질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이프의 재질이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좀 약한 비닐로 되어 있다고 보고, 왼쪽 거는 약한 비닐로 되어 있다고 보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흔히 뭐 PVC 파이프 같은 거 사용하니까 똑같은 직경이지만 조금 더 단단한 PVC 재질의 파이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높이의 물로 누르는 그 힘으로다가 나오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두 개가 다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물이 누르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좌측보다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약한 비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물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좌측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터질 수가 있겠죠. 실제 저항 같은 경우에는 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는 조금 더 큰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즉 조금 더 튼튼한 재질의 파이프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같다고 해서 항상 전류가 같은 게 아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그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저항 관련된 이제 기본 법칙들이 있는데, 회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항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에 타겟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